자, 오늘은 호도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이 호도법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60분법, 각도 1도, 2도, 3도 하는 60분법을 실수로 바꿔주는 그런 책이에요. 왜냐하면 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뭐죠? 뭐 1도, 2도, 3도 뭐 이런 식으로 딱 정수적인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1도와 2도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각이 있는데 그 각을 다 표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도를 갖다 다시 60개로 쪼개놨죠. 그래서 60분이라 부르고 이 1분도 다시 또 60개로 뽑아 나눠서 60초라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GPS 같은 거 보면 동경 몇 도, 몇 분, 몇 초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도 사이에도 360개의 각으로 분리를 해놨지만 사실은 그 1초 사이에서도 또 무수히 많은 각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아주 작은 각들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현에 이제 한계가 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수학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다가 우리는 앞으로 이 각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다른 함수들과 함께 연동해서 풀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정의역이 뭐죠? 실수예요. X축은 실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얘는 지금 1도, 2도, 3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60분법으로 정의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60분법으로. 그러니까 정의역이 같지 않으니까 얘와 얘를 삼각함수를 다른 함수와 연동하는 데 있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호환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호환성이. 그러면 삼각함수만 따로 연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우리는 또다시 X축을 1도, 2도, 3도로 나눈 어떤 새로운 그 그래프를 정의해서 이 복잡한 과정들을 굉장히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도법이라는 거 뭐냐면 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른 함수와 연동해서 생각하고 계산하는 게 힘들잖아. 그러니 우리가 이 각을 우리가 60분법으로 표시된 각을 뭘로 바꾸자? 실수로 바꾸자. 실수화하자라는 겁니다. 실수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도법이 갖는 의미는 뭐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각의 실수화. 각을 실수로 바꾸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학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수학자들이 다시 모여서요, 원이라는 거에서 정의를 하게 돼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가는 녀석, 이것을 시초선이라고 이제 나중에 평면좌표선 배우고 얘를 단위원이라고 보는데, 여하튼, 원에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해버리면, 요 반지름이 있겠죠. 원의 반지름이. 그럼 요 원의 반지름 정도의 호의 길이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1라디안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1라디안은 단위가 아닙니다. 1라디안은 단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지름분의 반지름. 그래서 원이 이제 더 커지잖아요. 원이 커져도 반지름의 길이와 이 길이가 이 비율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 각은 동일하게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도법이라는 건 뭐다? 각에 실수하다라는 걸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상식. 1라디안은요, 대략 57점 몇 도 정도 되는 각이에요. 우리한테 뭐 아주 기초적인 거 물어볼 때 60도보다 좀 안 되는 각이다 정도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대충 요 정도의 값을 갖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라디안을 어떻게 실수로 바꿀 것이냐, 어떻게 바꿀 것이냐를 다시 한번 정의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반지름과 호의 길이로서 이 각을 재기로 했죠. 이걸 세타라고 잠깐 둘게요. R 이렇게 두면 한 바퀴는 몇 도죠? 360도예요. 360도예요. 그거 대 이 각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타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360도라는 건 뭘 뜻하는 거죠? 2파이 R을 뜻하는 거죠. 그쵸? 한 바퀴 둘레 길이는 2파이 R이죠. 근데 세타가 취하고 있는 요 녀석은 뭐가 되는 거죠? 요 녀석은 반지름이 되는 거죠. 반지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라디안을 그렇게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해주시면 2파이 r 세타는 360도 곱하기 r. 그래서 이제 2가 약분돼서 180도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r이 약분돼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남은 게 뭐죠? 파이 세타는 180이 된 거예요. 180도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세타는 뭐라고 부른다? 이제 파이분의 180도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파이분의 180도. 알겠죠? 그래서 1라디안이란 크기는 파이분의 180도다. 1라디안이란 놈의 크기는 파이분의 180도고, 거꾸로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외우셔야 돼요. 뭘 외우셔야 되냐? 우리가 각 60분법으로 쓴 것을 여러분들이 다 좀 어느 정도 외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건 외우고 가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안 그러면 외우지 않으면 더 곤란해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80도는 뭐에 대응된다? 우리가 앞으로 파이라고 쓸 것이다. 180도는 파이라고 쓸 것이다. 그럼 180도의 절반은 몇 도죠? 90도죠. 90도는 뭐가 될까요?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절반이니까요. 그쵸? 45도는요? 또 절반이니까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 30도는요? 30도는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60도도 중요한 각이죠. 60도는요? 60도는 30도의 2배니까 또는 이거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0도는요? 120도는 60도의 2배잖아요. 그래서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150도, 135도는 얘의 3배고요. 150도는요, 얘의 5배죠. 그래서 6분의 5파이. 그 다음에 270도는요, 90도의 3배니까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360도는요, 2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수로 바꿔서 쓸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것을 외워주셔야 돼요.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도는 6분의 파이, 40도는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120도는 3분의 2 파이, 150도는 6분의 5 파이, 180도는 파이, 270도는 2분의 3 파이, 360도는 2 파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자, 일단은 이걸 외우셔야 되고요. 이거는 무조건 외우고 가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것들을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수시로 좀 빠르게 스피드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이것을 외우셔서 계산을 좀 빨리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이제 잠깐 동영상을 끄고요. 외우고 다음을 계속 진행하시길 바라고, 다 외우시면 오늘 귀가하기 전에 삼각 호도법 다 외웠습니다. 저한테 얘기하고 하셔야 돼요. 이거 오늘 외우지 않으면 계속 늘어져서 결국 못 외우시더라고요. 오늘 외우세요, 그냥. 오늘 이걸 외워야지 집에 간다. 이런 생각으로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동영상 멈추시고 딸딸딸딸딸딸딸 외워봅시다. 네, 요번에는 호도법을 하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것을, 아주 유용하고 재밌는 넓이 계산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얘를 반지름을 r이라 잡고 얘 호의 길이를 l이라 잡고 얘를 세타라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세타라는 값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그랬죠?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로 정의하기로 했죠? 자, 그래서 세타는 r분의 l, 호의 길이는 뭐가 된다? r 세타가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엔 이 부채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자, 이 부채꼴의 넓이 대 그 다음에 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은 뭐에 비례하죠? 예, 요 가객 비례하게 되겠죠. 요 가객. 그쵸? 그래서 세타 대 360도는 호도법으로 얼마였죠? 2파이였죠. 2파이. 그래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해주시면 파이 r 제곱 세타는 2파이 s 이렇게 되고, s라는 녀석은 뭐가 되냐면 파이가 약분되면서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r 세타가 뭐였죠? r 세타가 호의 길이 l이었죠.
그래서 삼각형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세타는 l이 되고 r 하나 남으니까 rl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로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이 모양을 이렇게 보면 공식 하나 더 외워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얘는 공식이 굉장히 간단해지는 거예요. 왜 간단해지냐? 봅시다. 자, 얘가 반지름이죠. 반지름이죠. 얘가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죠. 만약에 얘가 삼각형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높이가 되고 얘가 밑변의 길이가 되겠죠. 밑변의 길이 뭐라고 잡을까요? A라고 잡을까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근데 이 부채꼴의 넓이도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채꼴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각형으로 삼각형의 넓이 계산하는 개념으로 해도 성립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신기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공식이 등장했다기보다는 이제 부채꼴도 삼각형처럼 우리가 계산하는 것에 어떤 계산을 하더라도 성립한다. 호도법 하에서는 성립하게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계속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개념 읽기 178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건 외웠죠. 얼마로 외웠죠? 네, 3분의 2파이가 되죠. 3분의 파이가 60도니까요. 근데 이런 값들은 계산하기가 조금 애매해지죠. 그래서 기억해둬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뭐죠? 1도라는 것은 뭐다? 180분의 파이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115도 대신에 얘를 갖다가 1도로 이렇게 곱해진 걸로 보시면 마이너스 115 곱하기 180분의 파이 계산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저 외워야 되는 특수각 빼놓고는 나머지는 이 각도 대신에 180분의 파이를 계산하셔서 뭐 계산하면 4분의 7파이 나오겠죠? 이거 마찬가지로 135 곱하기 180분의 파이 얼마죠? 네, 4분의 3파이. 이건 외우는 값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4분의 파이 45도의 3배죠. 네. 그 다음 얘도 330 곱하기 얼마예요? 180분의 파이죠? 얘는 외우는 건 아니고요.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예요? 6분의 18파이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우는 값은 외우되 외우지 않는 값들은 뭐 한다? 1도는 180분의 파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179번 봐볼게요. 179번. 요번에는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는 거네요. 6분의 5파이. 6분의 파이가 얼마였죠? 30도였어요. 그러면 30도에 5배니까 150도. 또는 6분의 5 파이에다가 뭘 곱하면 되죠? 파이분의 180도를 곱하면 됩니다. 파이분의 180도를 곱하면 돼요. 약분하면 30 이렇게 돼서 150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운 거는 바로 쓰고 계산해야 될 것은 파이분의 180도를 호도법에서 곱하면 돼요. 간단하게 그냥 180이 위에요, 뭐 파이가 위에요 헷갈리는데 그냥 파이 약분시키기 위해서는 파이분의 180이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분의 5파이. 4분의 파이의 5배죠. 45도의 5배죠. 그러니까 계산하시면 되는데 4분의 5파이 잘 모를 때는 뭐 파이분의 180도를 곱하면 된다. 약분하면 얼마가 되죠? 225도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3분의 파이가 몇 도였어요? 3분의 파이가 60도죠. 마이너스 240도예요. 마이너스 240도인데 잘 모를 수 있으니 4분의 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80 해서 약분하고 그래서 6이니까 6, 4, 24, 240도 마이너스. 자, 6분의 파이 몇 도였죠? 네, 30도였죠. 거기다 이제 31을 곱하면 930도가 되죠. 마이너스 930도. 근데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파이분의 180도. 이건 계산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암기해서 풀 수 있는 거고요. 얘는 그냥 계산하세요. 약분하고 3하면 마이너스 930도. 네, 180번 봐볼게요. 요번에는 호도법 하에서 일반각으로 나타내라고 하죠. 일반각은 어떻게 표시했어요? 360m 플러스 세타꼴로
썼죠. 예, 60분법에서는 이렇게 썼는데 호도법에서는 360도가 뭐죠? 네, 2파이죠. 그래서 2파이 n 플러스 호도법의 각으로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2파이씩 더하거나 빼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6분의 12파이가 2파이가 되는 거죠. 6분의 12파이가 2파이가 되니까 2파이 n 또는 2n파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전 2파이 n이라고 쓸게요. 플러스 12 빼면 얼마가 돼요? 6분의 5파이. 자, 얘는요. 더해줘야 되겠죠. 얼마를 더해줘야 돼요? 3분의 6을 더해주면 되죠. 3분의 6을 더해주면 되니까 2파이 n 플러스 3분의 4파이. 자, 얘는요. 3분의 6을 빼주면 되죠. 2파이 n 플러스 3분의 2파이. 예. 얘는요. 4분의 8, 4분의 16, 2파이씩 더하거나 빼주면 되니까요. 그러면 얘는 4분의 16 더해주면 되니까 2파이 n 플러스 4분의 파이 이렇게 써주시면 일반각에 대한 호도법으로 일반각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네, 181번. 요번에는 반지름과 각을 주고요. 우리한테 호의 길이와 뭘 물어보고 있죠? 부채꼴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호의 길이 L은 뭐라고 그랬죠? R 세타.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마치 반지름을 모처럼 높이처럼 L을 모처럼 밑변처럼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랬었죠. 이렇게 했을 때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그쵸? 자, 잠깐만요. 호도법이 아니네요. 호도법으로 바꿉니다. 왜였죠? 3분의 파이. 그러면 호의 길이는 뭐예요? R 세타. 그 얼마요? 3분의 4파이. 그 다음 넓이는 2분의 1. L이 뭐예요? L 여기 넣었잖아요. R이 4, L이 3분의 4파이. 그러니까 답은 약분되고요. 3분의 8파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에 거 반지름. 요번에는 호의기로 호도법으로 나타내 있네요. 자, L은 R 세타 2분의 파이. 그러면 삼각형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 해서 얼마가 되죠? 4분의 3파이가 넓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필수예제 4번 봐볼게요. 필수예제 4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기억해 봅시다. 자, 360도는 얼마였어요? 2파이였죠. 그러니까 180도는 파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거는 1도는 180분의 파이고요. 그 다음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요걸 알고 이제 해봅시다. 자, 75도가 12분의 5파이냐? 자, 75도는 75 곱하기 1도라고 쓸 수 있고 얘는 75 곱하기 1도는 180분의 파이죠. 180분의 파이죠. 자, 그러니까 이걸 약분하면 1은 5, 25, 5, 35, 5, 6에 30, 또 3으로 되죠. 3, 5, 15, 32, 12분의 5파이예요. 네, 맞네요. 160도는요. 160 곱하기 뭐라고 쓸 수 있죠? 180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죠. 약분하고 그 다음에 2, 8, 2, 9. 그러면 얼마가 돼요? 9분의 8파이가 되네요. 9분의 8파이가 되니까 2번은 틀렸어요. 자, 3번 마이너스 300 곱하기 180분의 파이죠. 자, 계산만 하면 됩니다. 3으로 나누면 3, 68, 30. 그래서 마이너스 또 약분하면 3분의 5파이. 마이너스 3분의 5파이. 네, 이것도 네,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죠? 틀린 거 찾으니까 이것도 맞는 겁니다. 맞네요. 12분의 파이. 자, 파이는 어떻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1라디안은 어떻게 쓸 수 있죠? 여기다가 뭘 곱하면 돼요? 네, 파이를 약분하면 된다고 그랬죠? 파이분의 180도라고 쓰면 된다고 그랬어요. 약분. 그래서 2로 나누면 2, 93으로 나누면 2분의 30. 15도네. 맞네. 15도.
15도가 되죠. 그래서 둘이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3분의 10파이. 자, 파이 약분해야 되죠.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약분하고 60도 되니까 답은 600도. 네, 이것도 둘이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시 180도는 파이라는 걸 외워놓고, 자, 1도는 180분의 파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라고 쓸 수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산수입니다. 네, 5번. 요번에는 호도법으로 일반각을 나타내라고 하네요. 호도법으로 일반각을 나타내라고 하니까 일단은 얘를 바꿔볼까요? 300도는 180분의 파이죠. 180분의 파이죠. 그러면 약분하고 3, 68, 30, 그 다음 2로 3, 5. 그래서 얘는 3분의 5파이가 되는 것이죠. 3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는 2파이보다 큰 값은 아니죠. 그러니까 0이랑 2파이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그대로 뭐라고 써주면 돼요? 2파이 n 플러스 3분의 5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10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10도는 좀 계산하기 좋게 360을 더해볼까요? 360도를 더해주면 150도죠. 자, 150도는 외운값이네요. 6분의 5파이죠. 6분의 5파이. 왜 6분의 5파이지? 30도의 5배잖아요. 자, 그러면 얘도 그대로 2파이 n 플러스 6분의 5파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6번 봐볼게요. 필수예제 6번에선 반지름이 4고 호의 길이가 2파일 때 우리한테 중심각의 크기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L은 R세타죠. L은 R세타. 그러니까 세타는 뭐였어요? R분의 L이었어요. R은 4고 L은 2파이니까 2분의 파이. 90도였구나. 90도라는 것까지 알 수 있죠. 우리는 90도라는 것까지. 예.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그러면 그대로 끝났죠? 네, 부채꼴의 넓이는 4파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7번 문제 봐볼게요. 둘레 길이가 8로 일정한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 중심각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일단 그림을 그려볼까요? 부채꼴을 요렇게 그려놓고, 아이고, 삼각형이 돼버렸어요. 삼각형이 되면 안 되죠. 삭제. 다시 부채꼴을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좀 과도하게 그려볼까? 이렇게. 삼각형 되지 마라. 부채꼴이 됐습니다. 네. 부채꼴이 됐습니다. 자, 둘레 길이가 R이라는 거, 8이라는 건 반지름 2마리와 호의 길이가 8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R 반지름 2마리와 호의 길이가 8이란 말이 되고요. 요 세타의 크기,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부채꼴의 최대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부채꼴의 최대 넓이부터 구해볼게요. 그때는 2분의 1 RL. 자, L은 얼마죠? 미지수 줄여야 되죠. L은 8 마이너스 2R. 그래서 얘는 2분의 1 R 곱하기 8 마이너스 2R이 되고요. 자, 얘 정리하시면 4R 마이너스 R 제곱 되나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4R. 우리한테 필요한 건 플러스 4죠. 마이너스 한 거니까 플러스 4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꼴은 반지름이 얼마일 때? 2일 때 최대값 얼마? 최대 넓이 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는 호의 길이도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중심각도 구할 수 있어요. 반지름이 뭐라고 했죠? 2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2고 얘가 얼마요? 4죠. 더해서 8이니까. 그러면 세타는 뭐죠? R분의 L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그래서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호도법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지금 일반각과
호도법은요, 삼각함수를 공부하기 위해서 아주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반드시 제대로 숙지를 해놓고 넘어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연출되니까요. 잘 암기할 거 다 암기하시고 이해할 거 다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